오늘은 정말 제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조금 길지만 솔직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가족이 참 따뜻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빠는 밝고 유쾌해서 늘 장난을 치며 분위기를 띄웠고, 엄마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저녁에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당에서 고기 굽고, 마트에서 시식 코너를 함께 돌고, 소풍 갔다가 비가 와서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웃던 그 작은 순간들이 저한테는 다 행복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이 무너지는 일은 드라마 속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집안 공기가 조금씩 변해갔어요. 아빠의 태도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 변화는 딱 하루 만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래 보니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예전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집에 와도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걸기 시작했어요. 식탁에 앉아 있어도 대화에 잘 끼지 않았고,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잠깐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도 불안함을 느꼈는지 말을 아끼는 순간이 늘어갔고, 집안 전체가 서서히 굳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던 때 학교 생활도 힘들고 입시 걱정도 있었지만 가족이 변해가는 모습이 더 무서웠어요. 집에 들어오면 왠지 조용해졌고 웃음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죠. 게다가 엄마의 표정 또한 자주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아빠의 표정에서는 이상한 낯섦이 느껴졌어요. 말투가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고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평소보다 밝게 행동하는 듯 하다가도 문득 말을 끊고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뭔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잠깐 놀다 온 거야. 그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를 잃어갔고, 엄마는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는 아빠가 노름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처음엔 적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잃으면 되찾고 싶어서 더 하게 되고, 따면 더 큰 욕심이 생기고, 그걸 반복하다 보니 빠져나오지 못한 거였습니다.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도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3이었고 입시 준비 때문에 예민하던 시기였으니까요. 엄마는 저에게 걱정을 주지 않으려고 혼자서 정보를 모으고 혼자서 상황을 정리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금방 드러났어요. 어느 날 엄마가 제 대학 등록금을 확인하려고 은행 앱을 열었는데 금액이 이상했어요. 몇 년 동안 모은 적금이 거의 비어 있었고 그 안에 있어야 했던 2천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화면을 여러 번 확인하면서 숨이 가빠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이게 왜 이렇지? 목소리가 떨리고 손가락도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아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우리의 등록금 모은 거 혹시 썼어? 아빠는 말을 얼버무렸고 결국 썼다는 말만 남겼고, 엄마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며칠 지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엄마는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 울리길래 결국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땡땡씨 와이프분 맞습니까? 차분하지만 불쾌함이 묻어있는 목소리였어요. 엄마는 불안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는데 누구실까요? 그 목소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 남편이 나한테 3천만 원 빌려갔거든요. 돈 빌릴 때 와이프분 번호까지 주고 빌려갔어요. 연락이 안 돼서 그런데 같이 계실까요? 엄마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손에서 휴대폰을 놓쳤어요.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집 전체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 작은 순간에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변했어요. 엄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 후로 며칠 동안 아빠의 빚 문제를 하나하나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집담보로 잡힌 대출, 차량담보대출, 여러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그리고 직장 동료와 지인들에게 빌린 돈까지 모두 합치니 2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대출이란 대출은 다 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엄마는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졌어요.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하거나 낮에는 눈에 힘이 없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말수까지 줄어들고 작은 소리에도 쉽게 놀랐어요. 전에는 잘 웃던 사람이었는데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게 됐어요. 엄마는 그 약에 의존하며 지냈습니다. 약을 먹으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고 몸이 긴장을 덜어내는 것 같았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안정되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감정이 다시 가라앉고 몸에 힘이 빠지고 하루 내내 누워있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엄마가 너무 안쓰러웠고 같이 있고 싶다는 마음과 이대로 옆에 있으면 저도 같이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빠는 말할 것도 없고 엄마마저 점점 약해지니까 집이 집 같지가 않았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불편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엄마를 향한 감정이 하루 사이에도 흔들리는 거였어요.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원망, 슬픔과 답답함, 이런 감정이 조금씩 올라오다 보니 저도 지쳐갔고 어떤 날은 엄마에게 화가 나는 제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도 지쳐서 마음에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던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엄마와 아빠를 바라보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더는 안전하지 않았어요. 그저 버티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결국 집을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날 가방 몇 개를 챙겨 문을 나섰습니다. 가슴이 텅 빈 느낌이었지만 그 집에 더 머물면 제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아서 결국 발걸음을 떼었어요.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고 PC방에서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도 포기했고요. 등록금도 사라졌고 상황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와는 때때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엄마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굳게 닫힌 저의 마음의 문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마음 한편으로는 당장이라도 엄마와 같이 지내고 싶지만 후회할 것 같은 느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빠와는 당연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저는 읽기만 하고 답장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절대 용서할 생각도 없고요. 엄마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고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사람이니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의 인생이 막막하고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익명이긴 하지만 다른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더 생생하고 몰입감 있는 이야기로 각색해 들려드립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